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미주픽과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나가 볼 텐데요. 이 셧다운 종료,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다시피 네.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던 기술주들이 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함께 짚어볼 텐데요.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또 한 주의 마무리를 함께한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금요일의 남자가 아닌 화요일의 남자로 오셨습니다. 김태준 공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지금 한 며칠 만에 다시 뵙는 거죠? 그러니까요. 불고의 남자가 네. 빼빼로데이 남자로 수입담으로. 살바꿈하시는 네. 그런 날인데 아무래도 어제 셧다운 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용이 좀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오바마 케어 부분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셧다운 장기화의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이게 지금 네.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계속 이제 늘어져 왔는데 시기가 시기, 상황이 상황인지라 민주당에서 한 발 뺐죠. 오바마 네. 케어 나중에 협의해도 되니 일단 오바마 케어를 제외하고 먼저 봉합을 하자라고 네. 좀 의기투합을 오랜만에 지금 하는 모습을 좀 보아해선 거의 이제 구분응선을 넘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물론 만약 또다시 셧다운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수와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네. 저는 그게 기회다. 과거 노이즈가 이제 있으면? 그렇죠. 트럼프 1기 때로 되돌아가서 보면 셧다운이 사실 이 경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 공무원들이 일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돈을 정말로 받지 못한다면 돈을 떼인다면. 어. 주식시장에서 돈을 출금을 하겠죠. 네.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지만 네. 소급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셧다운의 빌미로 시장의 조정,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벌써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셔서 어제 굉장히 또 큰 수익의 즐거움들을 많이 보신 것 같긴 네. 해요. 하지만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잘 풀리겠지만 만에 하나 네. 정말 만에 하나라도 다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돼서 조정이 나오면 그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건 충분히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저는 그것을 이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본부장님 말씀은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없죠. 네, 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없죠. 진짜 네. 영원히 셧다운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네. 그 6분인가요? 민주당에서 왔잖아요. 표를 네. 옮겨 60표를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은 재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별로 조금 덜 두려웠다. 그렇죠. 예, 재선의 눈치 볼게 없다. 대상이었으면 예.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더 민주당에서 열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치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희 너무- 투자도 어렵지만 정치는 더 어려워요. 네, 또. 저희 미주피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쵸, 그쵸.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건데 너무 맞아요. 어려우니까 더 안 들어가두고 네. 저는 바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희 항상 이제 얘기하다가 발 빼잖아요. 그죠? 네. 불금의 남자, 네, 스윗한 우리 네. 김태선 본부장님과 함께 미주픽 지금 네. 시작합니다. 네. 네, 옥반장님 어제 선물 시장이 네. 좀 강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현물 시장에 나왔었는데 맞아요. 오늘도 어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살펴봐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 지난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은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어제와 좀 다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나스닥은 현 0.44% 하락을 하면서 25,601포인트 유지하고 있고요. S&P는 0.26% 하락을 하면서 6,839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이제 오늘에 다가오는 이제 시장의 좀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연준에 대한 스탠스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 관련된 부분들이 이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결국에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엔비디아 실적으로 좀 더 그쵸.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맞습니다. 워낙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의 이런 핫한 이슈들이 계속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옥 반장님 바로 우리 또 옥둥이 분들
빼빼로데이 어떤 어떻게 인사들 보내고 나누시는지 계신지. 옥 반장님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또 마음으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전달이 됐는지 네. 제가 받을 만한 빼빼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옥둥이들 모두 오카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빼빼로 데일날 저희 미주피과 함께 한다면 너무나도 스윗한 또 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렁님과 땅미님께서는 지금 물회, 화로회, 회 방어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빼로 데이는 뭐니 해도 회, 소주 한 잔이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운탕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이때 딱 횟감이 되게 그쵸? 신선하고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식감이 되게 좋을 그러니까요. 때여서 네, 저도 뭐 빼빼로도 좋아하지만 회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네. 맛있겠네요. 네, 덴버 이야기님께서도 오늘 들어와주고 계셨고요. 레인메이커님도 들어와주셔서 이렇게 또 네. 사일런트 아웃사이더님께서도 자리를 꽉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동이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주피 오늘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입니다. 미국 소매 업체들에는 좀 나름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결제 수수료가 높은 비자,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이 가맹점에 모든 카드를 수락해라 이런 규칙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카드도 일단 다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좀 거부권이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신용카드는 상업용, 프리미엄, 소비자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가맹점이 어떤 범주에 카드를 받을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수수료 부담은 확실히 줄겠지만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또 고객들의 불만도 감수를 해야 될 테고 고객들 역시 이 프리미엄 카드 원하더라도 좀 거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집은 이 카드 안 받아줘, 안 그러니까요. 갈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서로 상호 간에 좀 문제가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합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고요. 뉴욕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보면은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 수수료가 평균 구매액의 2%에서 2.5%로 지난해 한 해 동안 8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이 소매업계 그리고 카드사 간의 좀 20년간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까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좀 비슷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매년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는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 혹은 크레딧 카드를 대체할 만한 결제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뭐가 도입이 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코인. 네,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묻어나고 있고 그럼요. 이것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조금 과하게 요구됐었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결국 비자 마스터카드에 지금 불만을 제기한 네. 부분들이 조금은 표출이 됐고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네. 하지만 이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수수료로 그동안에 벌어들여왔던 굉장히 큰 수익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크레딧 카드 관련주들의 주가가 안 좋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여전히 소비력은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 소비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굉장히 높은 상황. 네. 아니 앞서 가상화폐 시장 때문에라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수료를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상황.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저는 큰 타격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어차피 11월과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껴있는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말 크리스마스 그렇죠. 시즌. 연말 연초에는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아요.
네. 그러한 상황이라서 지금처럼 매출이 다른 걸로 커버가 되는 시기에 협의를 했다는 건 네. 기업의 주가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도 임시 방편인 거죠. 네. 소비 시즌이 끝나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지나서 그럼 2분기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 요게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의 어떤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투자의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박리담의 형태로 갔을 때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2에서 2.5%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결제자들이 발생이 될 경우엔 네. 그래도 커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누구도 지금 데이터를 쉽게 예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저는 카드사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 아.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올해 이제 소비가 2분기, 3분기에 유독 많았었죠. 네. 생각보다 지갑이 얇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카드 사용량이 이렇게 높아? 근데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3개월 무이자, 뭐 6개월 무이자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없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는 구간이라고 해요. 아, 이제 네, 도입이 되나요? 네,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리볼빙 같은 일부 카드 대금 납부하는 시스템이 이자율이 굉장히 네. 높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카드사들이 실제 돈을 버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참 그 소비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소비가 많다는 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소비가 왜 늘어났냐를 보면 관세를 막기 이전에 제품을 먼저 사야겠다 네, 그게- 라는 생각에 소비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또 반대로 할부를 이렇게까지 지금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추후에 아무래도 이제 자금 경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금 경색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카드사들이 조금은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카드사에 대한 투자는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네. 약간 지금은 옥석 가리기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산업 그러니까 신용카드 산업이 성장할 거냐 말 것이냐 이거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적어도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도입이 돼서 현재 그리고 문제가 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었을 때 그 시기가 이제 내년 2분기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2분기에 실적을 봤는데 생각보다 저조하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성과를 구가한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카드사에 대한 투자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레인메이커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또 한국 가맹점에도 네. 적용이 되는지 카드를 좀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여쭤보는데 그 방향까지는 아직 나온 건 아니요, 없나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오, 근데 네. 이게 일단 미국에서 오늘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만약 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혜택을 오. 하겠다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그 외에 이제 그쵸. 다른 나라들도. 다른 3국에도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 안 하겠다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좀 네네. 내려놓자. 아. 우리나라는 이게 크게 뭐 고민할 수 아무 카드 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택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네. 이 이슈에 그렇게까지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맞아요. 여러 가지 다 찾아봤는데 검토하겠다고 한 뉴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건 이번에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상장되어 있는 카드사가 삼성카드 그렇죠. 또 있나요? 없습니다. 삼성 네. 카드 하나.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주식 시장은 이제 삼성 카드인데 네. 사실 채권 시장은 이게 카드사가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신이 다 여전체. 그러니까 그렇죠. 카드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땡기고 그렇죠. 사용자들이 카드를 쓰면은 그 돈을 여전체로 조달한 걸로 그렇죠. 내고 이걸 돌리고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여전체는 상당히 좀 이슈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주제가 우리나라 소비 시장과 카드 업계의 뭐
큰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맥커리나 트루이스트에서 목표가 네. TP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차트를 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클만 있고. 그렇죠. 근데 그들도 지난번에 음. 본부장님이 얘기했나? 아멕스를 본부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아니 저는 아닌가요? 네. 아멕스는 근데 프리미엄 카드에 입지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블랙 비자랑 카드.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비자랑 마스터랑 조금 다른 흐름들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멕스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네.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일반석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 한 대에 20분에서 30분이 타는 퍼스트 클래스 혹은 비즈니스석의 매출이 네. 그 외에 200분, 300분의 이코노미석을 이끌고 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멕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1%의 카드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지 남은 99%는 크게 의미가 없는. 네. 하지만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 대중이익을 그렇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단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투자할 만한 성장이 가능해 보일 만한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는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게 그래도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도 성장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IB들에서 리포트들도 중립 또는 네.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매력도 차원에서 좀 상당히 상대적 매력이 조금 눈에 안 띌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이 떨어지니까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래도 이 정도의 매출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확인하는데 지금 연말은 네. 어차피 소비를 좀 해야 왜곡될 수 되니까 있다. 계절성 때문에 네.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사실 궁금한 거는 카드 업황은 항상 어렵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네. 맨날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 지주사 네. 계열 증권사 리서치에 있을 때 네. 그 CFO 분들 이렇게 저희 보고를 하고 막 하거든요. 계열사들 카드사 대표님들이나 CFO 분은 항상 어렵죠. 10년 동안 계속 어렵다고 하셨어요. 언제 안 그분들은 유독 또 임기도 짧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크립토가 성장을 하고 네. 업황이랄까요?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툭하면 수수료 낮춰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네. 이런 것들이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라면은 어떤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변화에 취약할까 이런 걸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네. 약간의 이제 처지는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비게이션 한 10년, 15년 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관련주들 한때 엄청나게 붐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예전에는 선택적 소비재였었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필수 소비재로 차 한 대는 무조건 붙겠다. 네. 그래서 그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가 네. 지금은 또 내비게이션 관련주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도 지금 상황에서 체질 개선을 빠르게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없어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예전처럼 굉장히 큰 금액을 벌어들이기에는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다. 대신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힘들지만 중간에 피지사라고 하죠. 네, 결제사들은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동안에 카드사 눈치 보고 소비자 눈치 봤는데 이제는 크립토가 들어오니까 크립토를 핑계 삼아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줘요? 우리도 이렇게 해줘요. 안 해주면 그냥 저희 이거랑 그거 할게요.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이 갑과 을의 위치가 조금은 이제 바뀌는 구조라 이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수혜를 보는 피지사,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쪽. 소피파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은 더 많아졌다. 역시 여기에 뭐 하나 끼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구도가 확 바뀌네요. 네. 그런데 이제 카드사에 대한 투자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내년 네. 2분기까지 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그냥 속 편하게 매도를 해 주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네. 언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냐면 이제 불확실성이 불거질 것 같은 시기, 지금 딱이죠. 그동안에는 계속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쭉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금 타결이 됐다는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오늘과 내일 정도의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반영이 되고 나서 대응을 하려면 못합니다. 늦어. 네, 늦죠. 그러면 그 1%, 2% 때문에 계속 고민을 안고 가는 것보다 네. 일단은 매도를 하고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추후에 오르면 제 욕을 해서라도 하더라도 저놈이 저거 팔라 그래가지고 내가 금요일에 나오는 내가 저 화요일에 나와서 친구 나오는 방송마다 가서 악플을 달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 일단 저는 좀 줄였다가 네, 줄였다가 나중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살아갈 만한 명분들이 보일 때 그때 저는 하는 게 맞다. 아.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도를 하라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아니라 화요일에 네. 엄청난 이제 조언을 주셨기 화끈한 때문에 발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따라오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확실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투자 대상이 더 많으니까 다른 데서 더 수익을 내자 그쵸. 이런 취지로 네.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카드사 얘기를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디스크입니다. 네. 메모리 수요가 낸드 시장까지 확산하면서 제조사들의 실적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가 낙관적인 낸드 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난주 20% 넘게 급등을 했고 지금 월간 수익률이 약 30%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샌디스크 CEO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모습도 보였죠. 네, 맞습니다. AI 추론 단계에서 기존 저장 장치인 HDD보다 3배 빠른 낸드가 필수로 쓰이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샌디스크의 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4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주가가 오른 거는 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이 23% 증가, 다음 분기 전망치도 시장 네. 예상치를 다시 한번 웃돌았습니다. 네, 또 최근에 샌디스크는 신개념 낸드 제품인 HBF 제품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HBM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 이제 추론이죠. 학습에서 AI 추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AI 인프라 투자라는 강력한 순풍을 탄 샌디스크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보면은 AI 확산으로 좀 반도체 수요가 견고해진 만큼 이 메모리, 낸드 이것도 같이 가격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장기화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 3분기에 가장 핫했던 기업 어디냐라고 하면 딱 두 기업. 샌디스크와 디지털 웨스턴. 이 기업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후죽순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범용 HBM이 가장 최우선으로 상승을 했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벌써 이제 30은 지어진 상황. 네. 나머지 70은 짓고 있는 상황인데 지어진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여기에 막대한 양의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백업을 해놔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에 만약 전력이 공급이 안 되거나 뭔가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네. 그래서 전선 손실이 났을 때 여기에 있던 데이터를 백업해놓지 네. 않으면 막대한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 발생이 되니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SSD 카드, HDD 플래터가 필요하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블랙박스 보시면 그 쓰는 SSD 카드 있잖아요. 네. 그걸 왜 쓰죠? 그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기 저장하려고.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지금 맞아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그런 저장 용도의 SSD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 그래서 지금 SSD 관련한 샌디스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 HDD 플래터라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그냥 저장 장치예요. 아, 그래요? HDD가. 그래서 지금 HDD와 SSD는 품귀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 HDD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HDD는 SSD 이전부터 과거부터 계속 써왔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하드디스크 같은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건데
워낙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여기에 막대한 그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 이것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을 해야 되는 공간이 부족한 네. 거죠. 그것을 지금 HDD 플래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와 SSD로 하고 있다. 아. 근데 지금 근데 SSD가 원래 더 빠르잖아요. 더 빠르죠. 읽고 보내는 네, 게. 더 빠르죠. 그런데 더 빠르다는 것은 아, 이게 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이거를 백업하려고 SSD를 다 가져다 쓰려니 이게 또 더더더 붙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HDD 플래터를 갖고 와서 쓰는 상황이 발생을 아. 되다 보니까 디지털 웨스턴,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샌디스크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 아.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신 게 맞아요. 아니 저희가 안 그래도 샌디스크는 미주픽 첫 방송쯤이냐 초반에 좀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 맞아요. 아, 그때도 많이 올라서 맞아요. 아니, 그 문구점인가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뭐 파는데. 저희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파는 게 네. 와 이렇게 각광을 받구나 그쵸. 했는데 오늘 다시 차트를 봤더니 네. 그냥 와우 이렇게 같습니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같습니다. 저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쿠팡에 가서 샌디스크를 한번 주문을 해봤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원래 쿠팡은 다음 날 오잖아요. 네. 네. 샌디스크는 지금 제가 그제 들어갔을 때도 2주 뒤에 도착합니다. 와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와. 네, 그 그만큼 정도로. 지금 계속 저 AI 데이터 센터용 백업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일 정도이니 주가가 가는 건 당연하고 이걸 벌써 고평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왜냐?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더 많이 지어질 거니까.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 그것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HDD와 SSD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만약 어떤 연유에건 조정이 나오면 놓치면 안 될 또 필수적인 섹터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니까 조정이 잘 없던데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저는 가장 우리 전체 글로벌 시장에 좀 트리거가 될 만한 일정은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다음 주. 아, 다음 주를 그러면 좀 기다리고 보는 그럼요. 건가요?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발표 나오고 네. 아침에 나오고 제가 금요일 날 네. 나오니까 완벽하네요.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어떡해요. 이렇게 같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또 금요일 남자가 에이펙도 기다려라. 네. 하고 딱 그러니까요. 등장. 맞아요. 네. 일주일 뒤 딱 등장. 좋습니다. 이번에도 엔비디아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아. 샌디스크가 여러분. 연동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가지고 있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네, 기회는 온다. 근데 기회는 오는데 네. 우리가 알고 지금 기다리는 것하고 와 이거 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 모르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은 한번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낸드 가격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그냥 삼성전자가 취급하는 낸드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당 가격이 1.2불 정도였는데 지난주 보니까 2.5불? 그러니까 2배가 오른 더블. 거죠. 네, 네. 더블이 오른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 네. 그렇다는 것은 투입 원가가 높아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 올라간 만큼 마진율은 고스란히 기업의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샌디스크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계속 보셔야 된다. 아, 이게 그냥 옛날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진짜 저희 얘기했던 오피스 디포 이런 데 파는 그렇죠. 그냥 네. USB 그렇죠. 혹은 카메라 저희 디지털 그렇죠, 카메라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맞아요. 넣는 메모리 그렇죠. 카드 이 정도였지. 맞아요. 이게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AI랑 같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근데 아유, 거기서도 요 샌디스크는 핸드폰에도 네. 지금 모바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들도 많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다른 메모리 회사들도 있긴 있긴 있잖아요. 있는데 네. 시장 점유율 차이가 워낙 너무 커서.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제 와서 증설 의미가 없는 거죠. 아, 이미 그래서 그 게임이 다 기울어져 샌디스크가, 있으니까. 사실 샌디스크와 이 웨스턴 디지털은 이번에 헤어진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벌써 2.5번 네. 했기 때문에 이들만의 리그예요. 아. 계속 같이 한다 그랬다가 못 또 뛰는지 몰라도 또 헤어졌다. 헤어졌다. 아, 요즘 트렌드죠. 모였다가 밀당인 것 같아요. 사랑 싸움 밀당 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그 연초 보니까 주가가 한 50불 정도, 네. 5, 60불대였는데, 지금 268달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텐베거라는 게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못 버텨서 그렇지 지금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와. 50달러에 사도 100달러만 가도 이미 너무 환호성을 아, 질렀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몇 이걸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또 268달러인 거 보면 또 막 그러니까 이게 한탄을 하겠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뒤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도 기본적으로 일단 뭐 100%가에서 만족하지 않고 300%, 400%를 보고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빨리 안 나오다 보니 네.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아, 달리고 있다. 진짜.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진짜 이번 달이 더 이 가파른 정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러분들 제가 뭐 속상한 이야기이겠지만 좀 찬물을 끼얹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순리라는 게 좀 있어요. 급락 다음엔 언제든지 급등도 있고 반대로 급등 뒤엔 언제나 우리가 좀 힘들어했었던 조정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탑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모 현상에 시달려서 뭐 괴로워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놓쳤으면 놓친 거 인정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네, 네. 그것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수입니다. 네, 아, 커밍슨. 네.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AI 확산은 솔직히 계속해서 나올 거잖아요. 될 거고 더 크게 네. 성장을 할 텐데 이 샌디스크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네. 무궁무진하게 있고 이게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투자는 좀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타이밍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쵸. 네. 그게 다음 주 다음 일단 주라고 지켜보고. 보는데 왜 네. 그러느냐면 TSMC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TSMC 실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성장률이 좀 정체가 됐어요. TSMC가 왜? 이제 물음표가 붙겠죠. 그러면 TSMC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테슬라 건가 애플 거인가? 아니죠. 엔비디아 거죠. 엔비디아 거.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번에 매출 영업이 EPS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TSMC도 지금 약간의 정체가 좀 나왔고 지금 가뜩이나 캐펙스 투자를 계속한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고점 논란 버블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된 이 상황이 만약 엔비디아가 성장력에 약간의 좀 속도 조절이 나온다고 하면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이 안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으로 수급이 퍼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지어왔고 앞으로에 대한 수요의 고민인데 네. 이들은 이제부터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타이밍이. 맞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들의 조정이 이들에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들 때문에 다 같이 조정을 받는 시장이 연출이 되면 그럼 뭐부터 담아낼 거냐라고 했을 때도 우선 이쪽. 네, SSD와 HDD부터 담아내셔야 네. 확률이 높다. 일단 네. 네. 그리고 더더욱이 이 메모리를 사실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뭐 종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러면 더더욱 또 훨씬 더 담아내야 수급이 되지 쏠리죠.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제2의 듭니다. 전성시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작일 수도 전성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전성이 아니에요. 전성이 아니에요. 이제- 고점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시대가 아니라 광명이 오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마무시한데요. 어마무시합니다. 스토리가. 또 앞으로 얼마나 또 성장할지 저희가 또 함께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샌디스크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이어서 서약개미 순매수 상위 톱20 종목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와 메타가 자리 바꿈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1위, 메타가 2위를 자리하고 있네요. 네, 드디어 메타가 내려왔고요. 그렇습니다. 시차를 두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쏠림 현상이 높아졌다라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벳 A도 계속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6위까지 올랐고요. 아이랜도 8위에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루멘텀 홀딩스 어제 말씀드렸고 네. 알파벳이 조금 떨어지다가 재차 주 후반부부터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네. 아이랜은 최근에 좀 수급에 변화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거래량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가 좀 더 매도보다 많았다. 그 측면들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와도 비슷한데요. 지금 5, 6위권부터는 1,000억 원 미만, 특히 네. 500억 단위부터 거의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순위의 급변이
작게 빈도가 맞아요. 아주 잦은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순위가 떨어질수록 이렇게 좀 변동성이 많은 것 같고요.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보겠습니다. MS가 4계단 떨어지면서 11위로 밀려났고요. 반면 조비는 8계단이나 올라와서 12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MS는 이제 뭐 재료에 조금 약간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순매수의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조비는 뭐 항상 좀 들쑥날쑥 하거든요. 뭐 갑자기 나가기도 하고 10위권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도 리게티, 로켓랩이 또 순위권에 다시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리게티아, 로켓랩은 항상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목인데 그 쏠림 현상들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5위부터 20위까지가 200억도 채 안 되는 상황에 있고,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를 1영업일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뭐 대동소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어떤 종목들이 순매수 금액에 좀 큰 변동을 보였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금액이 증가한 종목들은요, 알파벳 A, 루멘텀 홀딩스, 아이온큐가 있고요. 감소한 종목들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비트마인이 있네요. 네, 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메타죠. 메타. 네, 확 줄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위로 내려왔고, MS 역시나 순매수의 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눈에 띕니다. 알파벳은 강했다가 약해졌다가 강했다가 약해졌다이지만 항상 대부분 10위 안에 순매수가 거의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뭐 꾸준하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네, 이어서 매수매도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메타가 어제까지 1위였는데 4위까지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가 한 계단씩 올라왔습니다. 네, 메타가 1위에서 내려오면서 2, 3, 4위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메타는 순매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국면 속에서 거래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알파벳 A와 아마존은 자리 바꿈을 했고 MS도 한 계단 올라서 10위에 안착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관 금액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위까지는 순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트마인이 좀 올라왔고 알파벳 C가 반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비트마인이 쭉 올라와서 최근에 순매수의 탑 10에 거의 랭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보관 금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나엘이 15위에서 16위로 떨어졌고, 알파벳 C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뭐 알파벳 A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C에 대한 순매수가 유의미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자리가 내려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팔란티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밤사이에 8%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뭐 AI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움직임을 보면 사실 너무 지나친 우려였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AI 고점 논란의 주역은 팔란티어의 조정이었고, 여기에 플러스 트럼프 행정부의 실언, 그러니까 미국 외에 나가는 반도체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을 했었던 팔란티어가 반등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 지금 너무 투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왜냐, 팔란티어가 요 짧은 약 5거래일, 7거래일 동안 펀더멘탈적으로 바뀐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없죠. 대형 수주가 들어왔느냐? 대형 수주도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수급의 싸움 때문에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잘 해결이 되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테크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온 수급이었기에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팔란티어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인 거고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의 순서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지금 앞단에서 엄청나게 지금 좋은 일과 큰 일을 해주고 나서 이것들이 고착화되고 정착화되면 여기에 소프트웨어들이 얹어져서 뭔가 아웃풋을 내야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하드웨어가 만약 진행률이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다만 절반 이상은
진행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지금 한 상황이죠. 그럼 이제부터 힘을 내줘야 될 건 팔란티어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고, 팔란티어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줬던 건 딴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공공기업에 치중되는 매출, 그러니까 50% 이상의 매출을 공공기업에서 냈는데, 작년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수주 공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점수를 줬던 것.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 들어갔다는 것은 첫 번째 좋은 기술력,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보안임을 그렇죠, 보안. 입증을 받았던 네.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돈을 많이 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공공기관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은 어딜 가나 똑같죠. 최저 그건. 입찰가를 네. 심사하고 최저 입찰가를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면 그렇죠. 공무원이 네. 감사를 그렇죠. 받고 그 안정감은 있지만은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살짝 투명한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약간 기술 명예직. 그렇죠. 맞아요. 기술력은 인정받았다고 느껴지지만 네. 금액적으로는 사실 엄청나게 크게 흥행하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네. 상황인데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달라지는 거죠. 민간 부분에 팔란티어들이 가서 영업할 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일한다. 공공기관과 일한다.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랑 안 해? 그럼 너네 누구랑 할 건데? 지금 AI 보안 취약하다면서 그러다가 너네 다 망가져. 이렇게 하면 사실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군사 보안까지 거느리는 팔란티어랑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이라서 민간 부분의 사업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무제표에 녹아드는 실적의 규모는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걸 사실 올해 좀 봤기 때문에 네. 저는 팔란티어는 오히려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땐 천천히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 아. 지금 팔란티어를 두고 PER, PBR 기준을 들이밀면 답도 안 나옵니다. 네. 너무나 고평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향후의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보면 결국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하드웨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이기 소프트웨어.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이쪽은 굉장히 좀 길게 보셔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네. 사이클상 지금 절정으로 갈 수 없는데 그렇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다. 네. 근데 네. 반면에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 중심으로 팔란티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주가가 좀 과열인 거를 특히나 팔란티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케이스가 좀 비일비재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그렇군요. 숏 치는 네.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네.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메타 네. 플랫폼과 팔란티어를 괴롭히고 있죠. 맞아요. 그분은 이제 운용력이시고 네. 괴롭히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결국엔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팔란티어가 아니라면 누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거든요. 왜냐? 공공기관에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이 허들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요건 중에 뭐 의심은 아니지만 아마 정부 굉장히 높은 인사들이 팔란티어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긴 뭐 그런 국방 부분들도 보안 관련된 그럼요. 거는 그게 네. 너무 거기에 중요하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나 퇴직을 네. 하시고 이쪽으로 또 순환 구조가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이걸 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장기 집권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팔란티어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당장의 고평가의 논란이 불편하지만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네. 또한 네. 지나가리라. 근데 그러면 정부는 돈을 많이 안 쓰. 좀 최저로 주잖아요. 마진을 그쵸. 잘 안 챙겨주잖아요. 네. 그럼 정부 쪽에서는 이익보다는 매출을 보면 되는 건가요? 정부 쪽에서는 매출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네네. 쪽은 쉽게 교체를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 이미 국가 안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기업인데 뭐 쉽게 행정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네. 이걸 다른 기업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그 정부 내내 교체 작업하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또 민간 사업 부분을 좀 늘리면 네. 이제 매출은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민간 부분이 좀 늘어나면은 이 정부가 한마디 안 하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사실 이게 둘 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공공기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 주도하에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경계할 수는 있어서 규제가 좀 심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으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추후에 만약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고민은 좀 해봐야 돼요. 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 네.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그 공무원분들이 감히 우리 거보다 그쵸. 너네 돈 뭐 더 주는 데를 신경 너네 써?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네. 더 이게 맞아요. 더 좀 민감할 것 같은데 미국은 또 그래서. 어떤지 한번 맞아요. 글로벌 쪽으로 봐야 네. 되고 마이크론 좀 볼까요? 네. 마이크론이 이제 순매수에 사라졌는데 주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삼전 하이닉스가 간 마이크론도 같이 간다. 더 볼 이렇게- 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냥. 더 볼 것도 없이 네. 마이크론은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DDR4와 DDR5의 현물 가격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더라고. 네, 이게 뭐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보더라도 주에 막 20%, 30%씩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뭐가 지금 포인트냐면 생산을 더 하고 싶어도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공장 증설하면 1년 뒤인데 지금은 증설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더 높은 가격에 파냐의 싸움이라서 아 그래요? 안 팔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풀 캐파로 돌리긴 하는데 네, 캐파를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늘릴 수가 없어요. 아,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지금 없어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럼 풀 캐파로 돌리고 있는 걸 가지고 최고가에 팔면 너무 해피한 상황인가요? 최고가에 또 최고가를 계속 고르니까 계속해서 계속 회피한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좋겠다. 이건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아쉬운 게 D램과 HBM 라인이 같은 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100이라고 치면 SK하이닉스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라인이 70%로 HBM, 네. 나머지 30%를 D램을 했겠죠. 근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HBM 하고 싶었는데 안 껴주니까 안 되죠. HBM은 30%, D램이 70%였단 말이에요. 네.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6, 7월 달까지는 하이닉스에 온 집중이 독주였지만. 집중이 그렇죠. 됐는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바뀐 거죠. AI 산업의 성장의 국면에서 바뀌면서 네. 갑자기 그렇죠. DDR을 하는 네. 레거시 기업- 반도체 레거시가 움직이고 네. 제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낸드 플래시가 항상 적자였거든요. 어.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단가가 올라가니까 어. 계속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극적 반전인 거죠. 네, 그렇죠. 그 전까지 하이닉스만 살아남는 거 아니야? 뭐 따라잡히는 그렇죠.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렇죠. 갑자기 반전됐어. 쫙 입꼬리가 자, 쫙 그렇다면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는 재고도 떨이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에 팔면서 HBM이라는 신시장에 지금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아. 좋은 과도기 과정인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극적 반전이 그렇죠. 나오죠? 네, 행복한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 마이크론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방향을 저는 가고 일단 있을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꽉 쥐고 가셔라. 꽉 쥐고 있어라. 꽉 쥐고 가셔라. 네. 이거는 지금 뭐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엔비디아 발표 나오고 그때 네. 타이밍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 주 네. 금요일입니다. 그때 한번 꼭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매매 전략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무열고 꽉 지어라. 아까는 네. 달랐죠, 카드는. 맞아요. 아, 버릴 건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질 건 지고 또 이렇게 네. 또 칼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국뽕이님께서 네. 아이렌 향후 전망도 좀 부탁드린다고 사고 싶은데 손이 쉽게 안 움직인다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순매수 또 8위에 새롭게 올라왔잖아요. 아이렌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는지. 사실 아이렌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계좌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천천히 모아서 사라. 아.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난주에 저는 삼성전자 21일 2평 떨어졌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들은 만약 조정이 나온다 했었을 때 두 가지 방법. 그냥 천천히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하는 적립식 방법으로 하든지 기다렸다가 21선 이탈 시에 매수를 하든지 이 방법이 저는 지금은 가장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뽕이님 들으셨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도 오늘 금요일 남자와 함께 화요일에 좀 네. 불화 같은 이런 화요일을 또 빼빼로데이를 보내봤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